손을 대면 바스락 꺼질 것 같은 얇은 종이. 30여 년 전 그 세월이 오늘 희미한 부피로 다가옵니다. 이리와 이리와 파도가 이리와 이리 오너라 나하고 놀자. 해방의 환희는 교실에서 낭낭하게 울려나왔던 아이들의 목청에도 듬뿍듬뿍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란도세를 맨 철수와 꽃무늬 치마의 영희 뒤를 그 바둑이는 참 무던히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철수를 따라다닌 바둑이처럼 가난은 당시 100만을 헤아리는 철수와 영희 뒤를 졸졸 쫓아다녔습니다. 가마니를 깔고 앉아서 혹은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깨진 창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몸을 떨며 바둑아 바둑아를 생경스럽게 소리쳤던 그때 철수와 영희들. 더러는 앞자리 순이의 다발머리에서 흙이 보였었던 허연 석회. 이제 세월이 흘러 시집간 순이의 막내딸은 샴푸에 린스를 하고 오늘 이렇게 꽃무늬 리본으로 앉았습니다. 산길을 따라 달려갔던 학교 길에 돌연히 나타났던 흉물스런 뱀, 노루 또는 오소리. 그 추억마저 자연학습실의 박제가 돼버린 채 아이들은 손가락 마디에서 한 뼘이나 올라온 HB 연필로 사각사각 상쾌한 필기에 몰두합니다. 잃어버리고도 찾질 않는다고 선생님들은 걱정합니다. 지천으로 흔한 연필쯤이야 또 사면 된다고 아이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아버지와 삼촌, 손이 시려 토막난 연필 잡기가 어려웠었던 이 아이들의 어머니와 이모의 망막에는 그 시절의 정경이 아프게 떠오릅니다. 소꼬를 베고 해질녘까지 나무를 캐느라 곤하게 쓰러졌다간 깊은 밤에 일어나 몽당 연필에 침을 칠해 바둑아 바둑아를 썼던 그 시절, 그때를 아십니까? (1940년대) 시계 있는 집이 드물었던 우리네 농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아이들의 새벽밥을 지을 두 동이 물을 지게로 떠날랐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구불구불 산길 20리는 예사였습니다. 선생님들의 행색도 아이들과 다를 게 없어 무명옷이 다반사였고 해진 군화를 신고 다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수선을 했을 망정 당시 유행했던 료마이를 입고 나오면 여학생들은 눈부신 듯이 감탄을 하곤 했습니다. 비록 가만히 교실을 겨우 벗어난 학교라 해도 복도며 천정이며 벽은 모두 목조였기 때문에 찌익찌익거렸으며 삐걱삐걱하는 비명이 당시는 가장 큰 소음 공해였습니다. 그래서 복도를 지날 때는 발 뒤끝을 들고 사뿐사뿐 걸으라는 지시가 모든 학생의 학교 생활 규칙 제1장으로 여겨졌습니다. 교실에서의 1945년 해방은 우리말 독본을 다시 꺼내 읽는 감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족의 수치를 겪지 말자는 각오가 교실마다 선명한 구호로 나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교육의 의지도 높았고 교육의 신념도 굳었지만 가르칠 환경은 참으로 황폐했던 그 시절. 토막 분필 그리고 쌀이나무를 꺾어 만든 회초리만이 선생님 곁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졸업의 노래 그대로
책은 물려받는 것. 그 너덜너덜해진 교과서는 다시 동생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형님이 쓴 노트를 지우개는 제대로 없으니까 자동차 타이어를 잘라낸 고무 지우개를 가지고 형님이 쓰다 이제 완전히 새까맣게 써진 걸 며칠을 지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나마도 그때 노트라는 게 우리 풍부하지 못해서 교과마다 한 개의 노트를 갖고 있는 그런 어린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 노트 안에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매 시간 같은 노트로 되풀이 쓰는 그런 정도로 물자가 귀하고 공산품이라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업은 철저한 주입식 그리고 암기식이어서 선생님은 어제 배운 거 다 외웠냐라는 물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 타이어 고무도 귀해서 침을 칠해 지우느라 종이가 찢어질 때면 아예 허공에다가 받아쓰기를 했던 참담한 교실 풍경. (1947년의) 한 신문기사는 미국 소학생들 선물 증정이라는 표지 아래 49,000포의 학용품을 미국 어린이들이 모아다가 한국 적십자사에 전달했는데 문교부에서 각 도의 아동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고 시코했습니다. 그럴 만큼 연필 없는 한국 어린이들에 대한 소문은 세계적인 관심거리였습니다. 그 연필이 옛날에는 그 나무라든가 그 속에 들어있는 흑연 자체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한 자리에 앉아서 깎다 보면은 다 그냥 깎아가지고 부러져서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잘못 써서 지우려고 하다 보면은 종이 질이 나빠가지고 그냥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 여백을 이용해서 열심히 쓰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새 연필도 부러웠고 새 공책도 부러웠지만 어느 날 영희가 입고 나온 눈부신 세라복 또 철수가 의젓하게 메고 나왔던 나팔꽃도 선명한 란도셀과 하얀 칼라의 학생복 비록 형의 것을 물려받은 것이었어도 기껏 무명저고리나 물감 들인 군복을 걸치고 다녔었던 동무들에겐 엄청난 부러움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일거리도 만만치를 않았습니다. 홈이 군데군데 파인 칠판과 질 나쁜 백목. 그래서 칠판을 꽉 메운 글씨를 지울 때마다 매서운 겨울날에도 창문을 열지 않으면 하얗게 난무하는 백목가루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분단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정서도 큰 고역이어서 물걸레로 훔치고 닦아도 마루의 때자국은 여전했습니다. 일렬로 늘어서서 집에서 쓰다 남은 양초로 반들반들 윤을 내고 마른 걸레로 땀이 날 정도로 마루를 문지르면 마침내 선연하게 나타났던 그 교실 마루의 나뭇결. 질이 거칠다고 해서 별명 지어진 똥종이 공책과 너덜너덜한 교과서, 몽당 연필 한 자루를 소중스레 책보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울러매거나 허리춤에 동여맨 뒤 산길을 뛰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그 도시락을 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그 빈 도시락 소리가 짤랑짤랑 흔들릴 때 거기 맞춰서 달리기도 하며 오기도 했어요. 새 옷을 한번 사입을라 치면은 그 새 옷이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몇 번이나 기어 입어가며 다녔고 양말 또한 한번 샀을 때는 그 기분을 어디다 비할 데가 없었지요. 돈으로 사서 먹는 군것질은 아예 생각도 못했을 무렵. 감나무 아래서 단짝과 함께 콩을 구워 먹던 그 고소한 맛은 비길 데가 없었습니다. 학생이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일꾼이 돼야 했습니다. 소녀들은 댕댕이 소쿠리를 메고
봄이면 달래와 냉이, 취나물, 고사리, 여름이면 상추, 애호박, 그리고 이런 가을이면은 쓴바귀를 캐느라 해질녘까지 능선에는 가녀린 저고리꼬름이 납풀됐습니다.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여서 소꼬를 베고 지게찜을 지는 건 그들의 몫으로 돼 있었습니다. 내동댕이 처진 책보처럼 집에 돌아오면 이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불을 지피고 가마솥을 닦고 동생을 보살피고 또 부러진 노숟가락으로 감자를 벗기느라 순이는 학생, 일꾼 그리고 가정부 일까지 했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한이 배어나와 함지박에 그득이 내려와 고이곤 했습니다. 늦가을, 저녁상을 물리면 곧 칠흑이었습니다. 그래도 남아있었던 끝도 없이 아이의 손길을 기다리던 잔일들. 새끼를 꼬느라 손은 부르트고 등잔불에 매캐한 연기로 코끝이 까매질 때까지 아이는 마시면 마실수록 젊어진다는 신기한 샘물 이야기를 다 읽지도 못한 채 쓰러져 코를 골곤 했습니다.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라든지 기타 모든 그 환경도 안 좋아가지고 고무신 신고 하면은 맨발로 그래가 또 뭐 옷도 제대로 내복을 못 입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춥고 뭐 없는 게 많고 뭐 몽당연필에다가 또 뭐 왜 배터리만 못 찾아가지고 또 그 시간 공부를 수도 못하고 많은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참 뭐 아쉬운 게 많았죠. 방한복도 털신도 그보다 양말 한 켤레 변변한 게 없었던 그때 한겨울이면 얼어 죽는 아이들로 해서 모두의 가슴에 못을 박는 처절한 사건이 속출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포성은 교실에도 울렸습니다. 전시용 교과서가 그 빈쇠대 피난 학교에 공급됐었는데 책을 각자 꿰매달라는 문교부의 긴급한 당부는 9살, 10살짜리에게도 절박한 심정을 갖게 했습니다. 교과서 말미에는 결사적으로 나라를 지키자는 우리의 맹세가 결연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2.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을 처부수자. 3.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몽당 연필을 쥐던 그때 소년 소녀들이 비감한 눈빛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맹세 1, 2, 3. 1954년 11월에 나온 이 기사. 메어리라는 미국 소녀는 한국 어린이 600명당 새 연필이 10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딱한 소식에 연필 수집 운동을 전개했다고 외신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필은 그렇게도 소중스럽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등장한 펜촉을 보고 철필이라고 경탄에 마지 않았으며 만연필은 인류 신사만이 소지할 수 있는 고급 신문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때라 만연필 쓰리꾼이 횡행했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쓰리꾼이라고 그러면 그 6.25 사변전에 저희가 그 중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개 외제 만연필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쓰리하는 쓰리꾼들이 제일 손쉬운 게 그 만연필이었죠. 지가 쓰리의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를 들으면 말총체, 그러니까 말의 꼬리가 그 길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탁 치면 꼭 낚시하는 것 마냥 그렇게들도 했다는 얘기를 말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러운 몽당 연필 세대들도 놀러가는 즐거움은 지금과 매 한 가지여서 뻔히 아는 산 너머 계곡의 원적이 그렇게도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선생님은 교단에 섰던 구제품 옷이었으며 아이들은 식어버린 도시락을 책보에 담고 고무신을 끌었습니다. 소풍날 특식으로 차려온 최고급 메뉴는 거의 같아서 삶은 달걀, 삶은 밤, 어머니가 보리밥에 박아준 하직감자와 양념으로 버무린 깻잎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옛말 그대로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물 흐르듯이 흘렀습니다. 공장의 조립 라인을 따라 막대한 물량이 숨가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필, 샤프, 사인펜, 스케치북, 그리고 크레파스, 필기구라 이름 붙은 것들이 도시, 농촌, 어촌에서 신물나도록 쌓여있고 이제 아이들은 예쁘고 새로운 것들만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문방구는 남의 나라 어린이에게로 팔려나가서 한 해 문구 수출 액수는 500억 원. 원조 물자가 내려졌던 그 부두에는 한국 상표가 붙은 연필, 볼펜이 더미더미로 실려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1986년 10월 서울의 한 학교 4학년의 컴퓨터 교실. 회초리 들던 선생님 대신 마루에 조치를 하던 아이들 대신 방 안에서 두런두런 들리는 음향은 말끔한 아이들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뿐입니다. 그 옆방 목청을 울리며 소리질렀던 이리와 이리와 바두가 바두가는 사라지고 한 세대 후의 아이들이 또렷한 눈길로 해저 생물의 생태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있습니다. 고무신 두 짝을 들고 마루를 사뿐사뿐 걸었던 그 복도에는 마징거 슈퍼 태권브이 제트 작전의 스포츠화가 울긋불긋 뽀얀 얼굴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옆 교실 천정의 조명등이 일순 밝아지면서 2학년 아이들은 교과서의 연극을 실험극으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불과 30여 년 그렇게 변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불쌍하다고 연필 수집에 앞장섰던 인정 많은 미국 소녀 메어리도 이젠 할머니가 됐을 거고 그 연필을 받았을 단발머리도 머리 희끗한 중년이 됐을 테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아득히 희미한 시절의 그 쇠라복 영희, 난도쇠를 메고 선녀처럼 나타났던 순이, 그리고 손이 곱아 피가 흐르던 엄지와 검지를 꼭 쥐고 침을 칠해 눌렀었던 몽당 연필. 20년 혹은 30년 전 그 춥고 서럽던 시절이 새삼 곰삭여지는 늦가을의 한밤입니다.